속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최소한의 범위로 인사를 실시하면서도 이 검찰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정말 열심히 했다. 그렇게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이 핵심 인사들은 이래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나병훈 서울 남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자리를 옮겼죠. 근데 나병훈 검사를 비롯해가지고 각 검찰청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맡아왔던 인권 감독관들이 요직에 발탁이 되었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또 아쉬움이 남는 핵심도 있었죠. 월성원전 1호기 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었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그들의 경우에도 이제 자리를 지켰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검언 유착 사건에서도 이제 한동훈의 그 무혐의 처분 결재를 주장했던 해당 수사팀의 그 변필건 형사 1부장, 이 사람도 또 유임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다소 기분이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문정 감찰정책연구관의 경우도 유임이 되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물론 이제 유임 소식 딱 듣고 나서 놀라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유임만 시켰어? 왜 승진 안 시켰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기쁜 소식은 따로 있었죠. 이문정 검사를 감찰정책연구관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문정 검사에게도 수사 권한이 부여가 되었다라는 거죠. 법무부는 이제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찰청법 제15조에 따라서 이 겸임 발령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감찰 사건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다렸던 일이죠. 앞서 이야기되었던 이 대검 감찰과장으로 승진이 없어가지고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본래 이문정 검사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 역할인 감찰 자체를 할 수가 있는 그 수사 권한이 없었고, 그 수사권을 받기 위해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해당 권한을 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직무대리 발령을 못 받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이 막아 세우면서 감찰을 끝끝내 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 이문정 검사는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밖으로는 공수처가 이 검찰을 견제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문정 검사가 탄탄히 그 개혁의 성과를 이뤄내줄 것으로 보여지죠. 제도적인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서 이 검찰 개혁이 하나둘 차차 이뤄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윤석열 검찰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 이 조직의 안정성을 되찾지 못하던 중이었죠. 근데 이제 이문정 검사가 감찰을 통한 조직 내 개혁에도 드디어 이 힘을 쓰게 되면 윤석열 검찰의 검찰 완벽 장악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검찰의 윤석열 두목님의 사조직 화금은 이제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주요 수사팀 중에서 특히 정부를 겨냥해서 정치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수사팀들도 유임이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을 하긴 했지만, 기존의 인사기조를 변경하지 않고 확실한 명분과 절차를 따르는 모습은 역시 민주정부, 역시 촛불정부다라고 말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이문정 검사가 이제 직접 피의자 입건과 수사 진행 및 공소장 작성을 시작하면서 검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정말 검찰 내 조직을 안팎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림이 확실히 그려질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실행으로 바로 옮겨질 텐데, 그렇다면 또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어떤 감찰을 진행할 것이냐, 어떤 그림을 먼저 그릴 것이냐, 그런 것도 많은 의구심이 쌓일 수밖에 없죠. 현재까지 진행 중이던 게 있지 않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 강요와 강압 수사, 그 의혹과 관련된 그 감찰을 이문정 검사가 이미 맡고 있었고, 이문정 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왔던 것처럼 이에 대한 서류를 전부 다 이제 정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해당 수사를 먼저 본격화시키고 이에 대한 성과까지 조만간 바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전망도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부터 이제 시작이겠죠. 아무튼 이문정 검사가 검찰개혁에 정말 이 든든한 힘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또 법무부가 검찰개혁 업무에 대한 문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문정 검사뿐만 아니라 사실 이 법무부 검찰개혁 TF를 태스크포스 팀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대로 이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길까지도 이제 확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아주 저는 적절한 인사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몇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성과들은 인정해줄만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법무부는 올해 이제 윤석열 임기가 끝나고 새 총장이 임명되고 난 뒤에 대규모 인사를 예정하고 최소한의 어떤 전보 인사를 단행한 거라고 하니까, 이번 인사가 모든 게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제 이문정 검사에게 수사 권한을 준 것만으로 큰 일을 해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윤석열이 직접 나서가지고 막아 세워왔던 모습과, 인사가 있기도 전에 이문정 검사가 감찰과장으로 승진을 할 거다, 그렇게 단독 보도를 내면서 친정권 인사가 들어선다, 친조국 인사가 감찰과장으로 올라선다, 그렇게 조선일보가 프레임 씌울 때부터 정말 많이 두렵구나, 그들의 두려움이 우리는 느껴졌었죠. 이번 인사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본인도 남은 임기까지 정말 순탄하게 이 검찰에 남아있을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고민은 더 많은 분들이 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사발전소 후원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시사발전소 채널 우측에 있는 정기 후원 주소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회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고 기타 정보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결제 방법 선택하기. 자동이체,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중 원하시는 결제 방식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를 선택하셨다면 해당 은행과 예금 주명,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를 전부 입력해주세요. 다음은 원하시는 결제일과 결제 금액을 선택하시고 결제 동일안에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셨다면 휴대폰으로 전송된 문자 메시지에서 본인 확인 주소로 접속해주시고 하단에 꼭 예금주 실명으로 서명하시고 서명 저장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결제 방식을 선택하셨다면 마찬가지로 결제 정보를 모두 입력해주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 6자리 숫자를 해피나눔 결제 신청 내역창에 입력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좀 몸을 낮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무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그 부서들을 없애려고 하면서 예. 그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을 올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격렬하게 반대했던 부서가 몇 군데가 있나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서울중앙지검에는 없애지만 하나는 북부지검, 조세 관련 부서는 북부지검, 네. 예. 또 첨단 관련 부서는 동부지검 이렇게 해서 나눠서 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이게 첨단 조사는 뭔가요? 네, 이게 이제 요즘 각종 최첨단 범죄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특히 기술 유출 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라든지 이런 첨단 범죄와 관련된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게 네. 동부지검으로 가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부지검에 이제 그 식품의약 담당 관련된 형사부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북부지검에 조사 담당 부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검찰이 이제 법무부에게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좀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받아들여지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13개를 모두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3개는 거졌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자기 수족이 모두 잘려나가는 것보다 네. 그래도 몇 명은 건지고 싶지 않느냐. 그래서 그럴 바에는 싸우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숙이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혹시라도 이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말 그대로 이제 학살을 또 한 번 자행했을 때
자,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한테 나름의 명분이 생기겠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정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대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엄청난 학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학살을 당해도 솔직히 할 말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같은 경우에는 숙였단 말이에요. 협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또 이번 것처럼 지난번처럼 학살 같은 형태의 이런 자기 측근 잘라내기가 일어나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이 여기서 또 일종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포석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조금 고개를 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 수구 부패 언론은 윤석열의 수족을 날리면 윤석열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사표를 던질 것이다. 잔뜩 이렇게 에드벨론을 띄워놨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네요. 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뭐 법조계에 정말 좀 조예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항이 있을 것 같다라는 주장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사표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주장에도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인사니까 그 전에 인사죠.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인사에서는 네. 너무 지나치게 윤석열 사단이 압승을 거두는, 너무 윤석열 사단이 약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초임 검사들은 지방에 고검 차장을 가야 되는데, 뭐 한동훈 검사장도 그렇고 박찬호 검사장도 그렇고 첫 번째 임지가 대검의 참모, 특히 유력 참모 자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과 이번에 인사는 그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저항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검난이라든지 윤석열 총장의 사표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줘야 사실은 보수 세력이라든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훨씬 유리하겠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선거에 좀 써먹으려고 하니까 좀 내줘, 사표 좀 내줘 이 말인데, 예. 사실 이번 인사는 지난번보다도 사표가 엄청 적었어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사표가 3명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성 검사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박균택 검사장, 그다음에 김웅 검사, 뭐 이 3명 정도인데, 예.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받자마자 40여 명이 네. 차장급 또는 고참 부장급, 검사장급 모두 포함해서 40여 명이 사표를 냈어요. 예. 자, 그에 비하면 이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검난이 있을 것이다? 글쎄요, 저도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검난이 나온다면 야권이라든지 뭐 또는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서는 이용해 먹기 좋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용 좀 해먹기 좋게 사표 좀 내주면 어떻겠니? 라고 종용을 하고 있다. 아,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제 사실은 검난이 없으니까 중앙지검 회의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송경호가 네. 그 윤석열의 그 검찰총장 취임사를 읽질 않나. 또 고영곤도 막 저항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키즈들만 저항했을 뿐이에요. 말로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검찰 내부에 지금 윤석열에 대한 이번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공감대를 얻진 못해도 최소한 저항의 어떤 구실이 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송경호라는 이 검사를 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PD수첩 기억하시죠? 네. PD수첩 그 광우병 편, 뭐 그것 때문에 참 많은 그 우리 MBC PD들과 또 작가들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당시에 고초를 겪었던 우리 송일준 PD, 지금 광주 MBC 사장으로 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자신은 절대로 송경호라는 이름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느냐? 사실 이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도저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칼을 꽂을 사람들이었다. 네. 자, 이 사람들이 뭐 사실 윤석열 총장 엄청나게 뭐 검찰을 위해서 지금 뭐 충정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충정을 뭐 가지고 있다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충성을 가지고 있다면 2013년에 윤석열 총장 지켜나갈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당시 네.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대권 사건 수사하다가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송경호 검사 그때 뭐 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그 무렵에 최동욱 검찰총장 지켜나갈 때 뭐 하고 있었나요? 그 당시 최동욱 총장 지켜나갈 때 딱 2명의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네. 한 사람은 나는 윤석열의 고위무사가 되겠다라고 이상윤 검사가 사표를 냈고요. 네. 그 다음에 박은재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을 빼고는 솔직히 지금 최동욱이란 이름을 입에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인데,
참 많은 사람들이 최동욱 총장을 거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윤석열이, 지난번, 굉장히 고위급 검사가 학살당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꼬리를 내렸다. 앞으로 그러면은 윤석열이 더는 이렇게 무리하고 무도한 수사를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시나요? 글쎄요,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 보면은 지금 주요한 포스트를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나름 브레이크를 잘 잡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게 수사의 브레이크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검찰과 검찰 외부 또는 정치 권력 사이에서 적정히 줄타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검찰을 위해서 가장 줄타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포진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따라서 지금처럼 윤석열 총장처럼 그냥 정말 밀어붙이기식,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무조건 못 먹어도 고, 닥치고 공격, 이런 형태의 수사는 이제는 안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명분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 방식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지까지 좀 약간 보면은 너무 계산을 잘하는 그런 사람, 얄미울 정도의 사람이 지금 솔직히 검찰 요소요소에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수사는 좀 자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그동안, 네. 검찰 직제 개편에 의해서 대규모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있는 서초동, 여기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번 인사, 다가올, 이 중간 간부 인사, 누가 인사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누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일단, 송경호는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1, 2, 3차장,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은 일단 다 정리를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지용, 신봉수, 송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일단 현재 자리에서 물러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들 다 사실 그 전에 과거 이제 MB 정권 때 상당히 좀 잘 나갔고 문제가 있는 수사를 했다고 지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송경호 검사만 거론했습니다만 다 뭐 한 번씩 BBK 연루된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 이번에 한번 문제를 삼아서 좀 나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아마 1, 2, 3차장, 1, 2, 3, 4차장까지 모두 다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지금 볼 때는 그렇습니다. 1차장,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 1차장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분이 형사부기 때문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이번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신지용 1차장 같은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석열 총장과 손발을 맞췄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특히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자리를 지킬 가능성, 그 다음에 중앙지검 4차장, 1차장과 4차장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예. 2차장과 3차장은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장과 3차장이 바뀐다면 2차장 자리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재선 검사가 유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재선 검사는 누굽니까? 네. 진재선 검사는 서울대 부중앙학생회장을 했죠. 부중학생회장을 마치고 난 뒤 6개월 만에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주변을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네. 검찰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주로 공안 분야에 있었습니다만 공안의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이미지, 과거와 같은 공안이 아니라 네. 정말 정말 민주사회의 공안이란 무엇이어야 한다. 라는 어떤 그런 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임은정 검사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발탁 이런 것들 정말 그 전에 우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용진 부장님이 3차장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3차장 혹은 대검의 감찰본부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찰과장이나 감찰기획관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는 어떻습니까? 임은정 검사가 견제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일화를 소개하면 그래요. 네. 들리는 얘기에 불과합니다만, 임은정 검사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처녀 시절에,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총각 시절에 두 사람이 소개팅을 할 뻔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때만 해도 우리 임은정 검사가
이 검사, 이제 고위 검사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박형규 목사님에 대해서 무죄 구형을 하는 바람에 예. 거기에서 찍혀서 그다음부터 서울중앙지검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예. 계속해서 지금 한직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그 검찰 내부의 어떤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두 분이 소개팅을 하지 않은 게 역사적으로 보자면 우리 국민으로 보자면 상당히 좀 다행스럽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예, 예. 소개팅, 난 게 참, 참.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진재선 검사 말씀하셨고요. 이문정 검사도 말씀하셨는데, 둘 다 보니까 사법연수원 30개예요 그렇습니다. 둘 다 사법연수원 30기로요. 지금 딱 차장 검사가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MB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찍혀가지고 진급을 제대로 못했어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진재성 검사가 춘천지검에서 수습 검사를 했었는데 당시 그 진재선 검사를 교육 지도했던 지도 검사가 바로 김진태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진재선 검사의 사수가 김진태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김진태 의원은 바로 2014년, 15년 그 소위 말해서 국정감사장이라든지 국회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빨갱이 검사, 네. 좌파 검사, 좌익 검사라는 이름으로 진재선 검사를 공개적으로 지목하곤 했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지도했던 그 진재선 검사를 빨갱이 검사, 좌파 검사라고 지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저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PD 계열의 좌파 검사였다. 네. 그러면서 뭐그 진재선 검사를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곤 했었어요. 그런 일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그 엄마 부대 이런 분들이 그 서울중앙지검 앞에 플랜카드 걸어놓고 진재선 검사 파면하라 뭐 이렇게 써붙여놓기도 했어요. 네. 그래요. 예. 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진재선 검사 같은 사람은 사실 그동안 핍박을 받은 분들이죠. 억울하게. 아무 이유 없이. 예.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들은 아마 좀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그 인사상 조금 혜택을 입지 않겠는가. 그리고 입을 때도 됐다. 시기상으로 딱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재선 검사와 윤석열 총장 사이는 어떻습니까? 참 묘합니다. 그 관계도. 예. 진재선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형철 검사와 예. 아주 가까운 관계였죠. 음. 자, 그래서 본다면 참 그 입장이 묘해 보입니다. 윤석열과 가까울 수도 가깝습니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이제 이걸 여쭙는 이유가 우리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검사들이 윤석열 권력 아래에서 마시가는 상황을 많이 봤았습니까? 대표적으로 한동훈도 그러했고요. 네. 사실 진재선 검사는 우리가 뭐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그 대중의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으로서는 이문정 검사만큼 뭐 대중의 어떤 인지도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속성을 가졌는지 쉽게 얘기해서 뒤통수를 우리가 또 맞는 것은 아니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글쎄요. 예. 그런 사람은 일단 아닐 걸로 보고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뭐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태극기 부대고 일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출신들은 더욱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자,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결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분이 뭐 유시민 이사장 같은 뭐 그런 분들이라든지 뭐 심상정 의원 같은 분들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뭐 노회찬 의원 같은 분 이런 분들이 결이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결이 다르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자기가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발현이 될 것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았다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엘리트 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네. 엘리트 의식을 가진 자라면 검사든 판사든 경찰관이든 관료든 기자든 다 똑같다. 언제든지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분은 서울대 나와서
독일 가가지고 척척 석사가 되시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인사 화요일 바로 내일 나게 되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얘기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김웅 검사, 김웅 네. 검사. 이분이 이제 사표를 냈는데 말이죠. 네. 꽤 글을 잘 쓰는 모양인가봐요. 제가 이분이 쓴 책을 읽지 못해가지고, 예. 이분이 평소 때 쓴 글을 보면은 간략간략하고 짤막짤막하면서 맞게 하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그래서 뭔가를 어떤 선입견을 고정을 시키다니 선입견을 먼저 주는 경우 없이 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아주 우리 일상생활과 밀집한 그런 모습을 참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그래서 검사 내전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까지 됐습니다만 이번에 사퇴의 글을 보면은 그 검사 내전에서 보던 그런 류의 문장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문장은 길기만 길고 생경한 어떻게 보면 프레임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낙인 찍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 심지어 자신의 감정만 계속 격앙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해 그리고 사실 도를 좀 지나치기도 했죠. 그 검찰개혁이 고향을 떠나서 북쪽을 향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북쪽을 향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면 이 사람은 좀 도를 지나치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뭐 중국 공안을 연상을 시킨다는 등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비판이라고 보기에는 좀 심하죠. 공무원 아직까지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그 글을 쓰는 순간까지 국록을 먹은 공무원 입장으로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 글 쓰는 순간까지 공록 먹은 공직자라면 할 도리가 아니다 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 사람이 대체 원 본질이 그러한 것인지 대체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승진이 잘 안 되고 뭐 또 앞날에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뭐 기왕에 사표 내고 또 뭐 그 베스트셀러도 됐으니까 글 쓰면서 또 그 명망으로 변호사하고 또 그러면서 이 후배들한테 그 검사들한테 굉장히 멋진 선배로서 딱 이미지를 남기고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 영업할 때 전관으로서 굉장히 좀 혜택을 입고 뭐 연이 닿는다면 또 정치로 나설 수도 있고 뭐 그런 심산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래서 뭐 다목적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관예우라고 합니다만 전관예우를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관예우가 통용되는 거는 딱 2년 이내에 보통 2년 이내고요. 네. 그리고 1인당 1회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인맥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활동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김웅 검사가 그렇게 활동 영역이 넓다든지 인맥이 많다든지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또 지금까지 그렇게 잘 나갔던 검사도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전관예우를 받기가 그다지 수월하지는 않았죠. 예. 그렇지만 이번에 이 글 하나로서 상당히 몸값을 높인 것만은 분명해 봅니다.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글 하나가 분명히 이 사람 김웅 검사의 몸값을 올리는 데는 분명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겠죠. 봐야 되겠죠. 한편 근데 저는 좀 이분의 글들을 보면서 상당히 의도가 있다. 뭔지는 모르겠으나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요새 검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지금 검찰개혁은 중국 공안을 바라보는 검찰개혁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중국 공안하고 비슷하다. 지금 중국식 사법제도와 비슷하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검찰의 모습이 중국식 사법제도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지금의 검찰 이야말로 사실 중국식 제도입니다. 예, 주도권을 모두 쥔 것이 도리어 중국 공안과 비슷하다. 예, 생각해보세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고인민재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인민검찰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당원들을 검찰하는 중앙기율위원회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어디냐? 공산당 중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우리의 대법원장급인 최고인민재판원장도 하고 최고검찰원장도 하고 다 해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자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 역시 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있어요. 지금 현재는 또 보면. 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산당원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다. 김기춘 씨 원래는 검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일했고요. 한때는 치안본부장도 했습니다. 경찰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검찰총장도 했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했죠. 국회 법사위원장도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습니다. 자, 해먹을 거 다 해먹었죠. 지금 황교안 한번 봅시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검사지 않습니까? 예. 자,
고검장 하다가 법무부 장관 했고요. 국무총리까지 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야당 대표하고 있고요. 자, 검사가 다 해먹는 제도 아닙니까, 이게? 아, 지금 박상욱 대법관, 지금 현직 대법관이죠. 검사입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검사입니다. 자, 검사가 되면은 이런 온갖 공직을 다 나눠 가질 수 있고, 국회의원을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거기가 바로 검사인데, 네. 그거야말로 중국식 공안과 뭐가 다릅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검찰 제도야말로 중국식 제도다. 오히려 중국식 제도에서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지금 검찰 개혁인 겁니다. 네. 당장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검사가 법무부 장관 하고 있습니까? 네.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민정수석 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은 도리어 중국식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검사 중심, 검사의 그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은, 이게, 뭐, 정말,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이 세상의 중심이 어떻게 검찰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책을 쓰신 분이 말이죠. 참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주장을 펼치는 것 참 안타깝고 황당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좀 짧게 짚어보자면은, 네. 김훈 검사에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은 어떻게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사실 경찰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사 지휘도 하고 또, 이들이 1차 수사 종료권을 갖고 있는 만큼, 엉망으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얘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경찰개혁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요. 사실, 민주진보 진영이 정말 경찰개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뼈가 저릴 겁니다. 경찰한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 누구겠습니까? 네. 민주운동하면서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했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검찰이 경찰개혁을 얘기를 합니까? 솔직히 이거는 공장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겁니다. 화딱지 납니다, 저는. 감히 검사가 내 앞에서 경찰개혁 운운하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저는요, 검사들보다 몇 배로 경찰개혁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뼈가 아플 정도입니다. 예. 당연히 경찰개혁 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경찰을 제가 볼 때는 수사경찰과 경비경찰, 그 다음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크게 4조각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러한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보경찰을 폐지하는 거였습니다. 네. 저 역시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근데 정보경찰이 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거는 또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대화경찰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자라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경찰청에서는 지금 현재